공동소송. 예비적, 이때는 같이 써, 조문이. 선택적. 갑병이 을을 상대로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 먼저 나섰고, 한 절차에서 양도 양수가 문제가 되니까 양도인이 그렇다면 나한테라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갑이 을병한테 본인으로서 계약 책임을 해라. 만약 여기가 대리권 안 줬다면 무권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 135조인가에 의해서 해라. 이런 사례 딱 하나씩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도 각가다 나와. 여러분 민법에 보면 민법 758조인가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있는데 일단 점유자한테 관리 책임을 묻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다면 무과실 책임적으로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마 채권법 강론에서 지금 배우고 있니? 배웠다든지 민법 758조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한번 조문 읽어봐봐. 그 점유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다가 안 되면 소유주한테 무과실 책임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동물 말고 뭐 점유자 몇 조야? 공작물 설치하자에 대한 점유자. 그런데 요게 아직 채권법 강론 안 배웠니? 여기 소유주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무과실 책임적이야. 왜냐하면 점유자가 일단 자기는 잘 했다면 그 공작물에 대한 소유자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의 절차에 묶는 거야. 너가 일단 점유자로 책임져라. 그런데 네 말대로 주 의무를 다 했다면 나는 소유주한테 책임을 물겠다.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겠다. 이걸 거는 거야. 이것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소송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갑은 을한테 소송을 내서 막 싸워. 근데 을이 자기 주 의무 다 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 라고 해서 갑이 져. 그러니까 갑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조문상 보니까 소유자 병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야? 병이 뭐라고 하냐면 막 자기가 다시 을이 뭔가 문제 있었던 거라고 하고서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 그럼 무조건은 아니고 을이 책임질 사유가 자기가 빠져나가면 병이 책임지는 건데 이 사안에 따른다면 병이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서 냈더니 거의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법원이 병의 방어가 효과적이 돼서 갑이 여기서 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은 벙찌지. 그렇게 되면 거의 있을 수는 없지만 갑은 앞에 사건 써도 을한테 지고. 근데 조문상으로 보면 을한테 졌다는 것이 주의 의무를 을이 다 했다. 자기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졌다면 병이 소유주로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무과실 책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 절차는 이게 예비적 이런 형태가 부정됐다고 치던 그 시절에 본다면 전부 다 2차전에서 깨질 수가 있어. 그러면 실체법이 인정하고 있는 룰을 절차법적으로 때문에 그게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적 이런 공동소송 형태를 인정할 필요성 등이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나와. 원고 측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상정했던 것은 피고 측이었었어. 원래 그 필요성이 좀 더 셌던 게 많았던 게. 근데 원고 측도 이런 상황은 나온다는 거지. 채권 양도 양수를 둘러싼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지. 그다음에 선택적 공동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비적하고 선택적을 나누지 않고 한 조문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 원래는 예비적을 상정했는데 지금 선택적. 그다음에 후발적인 경우도 13-38, 68조가 준용되면서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원래 실무는 보통은 이론보다는 이렇게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조문 자체가 왕창 넓게 막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식으로 이 개정이 됐어요. 이왕 만들어주는 바에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선택적인 경우도 인정해주고 원고 측의 경우도 인정해주고 선택적인 경우도 인정해주고 후발적의 경우도 인정해주고 해서 널리 쓸 수 있게 했어. 그다음에 다시 엊그제 예비적 선택적 노동은 돌연변이야. 70조에서 마련됐어. 원래는 부정했어, 실무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소송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 사례는 뭐였었어? 하나 애워두라고 그랬지. 무건대리냐 유건대리냐적인 어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이른 유건대리로 해서 본인 네가 책임져라. 본인 네가 책임지는데 지금 대리권 준 바가 없다니까 아예 그 절차에서 그럼 네 말대로 무건대리로 기착된다면 무건대리인을 예비적으로 끌어들여서 선택적으로 끌어들여서 네 손해배상 민법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하라 라는 걸 한 절차에서 엮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지. 그런데 두 사람을 엮으려니까 자기 원고 주장상 모순이야. 왜? 하나는 유건대리를 전제로 한 본인에 대한 추궁이고 하나는 무건대리를 전제로 한 그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유건 무건 막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병렬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순서를 정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틀을 과거에는 예비적이면 예비적 그 끌려 들어오는 사람의 2차적으로 끌려오는 사람은 그럼 뭐냐? 주의적으로 끌려오는 사람의 승패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의 이 심리의 결과에 지금 가는 단계고 앞 사람에서 끝나면 나까지 아닌 거고 나는 괜히 끌려 들어갔다가 들러리 비슷하다가 짱돌 맞기도 하고 뭐 표현은 좀 그런데 막 그런 건데 이거 뭐냐 나 불이익하지 않느냐 해서 과거에 인정을 안 했는데 원고 내지는 하여튼 거꾸로 원고 측도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채권 양도 양수를 했는데 채무자 측에서 막 이걸 다퉈. 그러니까 일단 양수가 유효하다고 그래서 양수인이 먼저 나서고 양도인이 혹시 네 말대로 양도 양수가 문제가 있다면 그럼 원래 주인이었던 나한테 달라라고 원고 측에서도 그렇게 나설 수가 있어. 그러다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피고를 상대로 해서 피고의 지위가 불이익 불안정한 이런 형태를 과거에 판례는 인정하지 않다가 2002년도 민사법 개정에서 채택을 한 거야. 채택을 했어. 근데 예비적 피고의 지위 불이익 이게 여전히 채택은 했는데 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비적은 만약에 우리가 공동소송의 룰은 뭐밖에 없냐면 66조 아니면 67조밖에 없는데 66조로 가다 보면 이게 주의적인 사람 아예 그릴게 갑이 계약의 유건대리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라. 유건대리를 전제로 무건대리라면 병이 무건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하라. 이건 이행하라. 이런 소송을 같이 붙였다 치자 이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를 지금 70조가 어떻게 세팅했냐면 66조가 아니라 67조를 써라라고 하고 있어. 이런 걸 하나 돌연변이를 해줬어. 아까 거는 이제 고민 없어. 이 형태가 딱 있으면 66조냐 67조냐 이제 택해 들어갔는데 이건 새로 만들면서 하나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67조를 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70조 2항이 뭘 했냐면 을에 대해서 원래는 뭐야? 원고의 청구가 이렇게 되면 원래의 예비적 객관적에서 쓸 때 우리가 예비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게 법률적 표현했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1차적 내지는 주의적으로 내세운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인용되면 여기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이니까 인용되면 안 내려오는 거지. 참 인용되면 안 내려오는 거지. 해제되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예비적 표현은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의 피고를 일단 같이 끌려 들어갔다가 연락에 방어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다가 방어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고가 이겨버리면 자기는 방어한 거가 뭐가 결과물도 없이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비적 피고가 뭐 하여튼 괜히 끌려 들어가서 뭐 괜히 끌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뭔가 원고에 의해서 끌려 들어올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끌려 들지만 하여튼 자기는 아무 결과도 없이 이거 뭐 한 거냐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70조 2항이 뭐다? 원래 예비적 병합은 예비적이라는
틀은 이게 이렇게 되면 요거는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하라라고. 원래는 안 하는 거야. 원래는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인용된다라면 객관적 병합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고 그게 일부 판결도 아니야. 그 하나의 청구만이 인용되고 끝나면 예비적에서는 선택적에서는 그게 제대로 된 판결이야. 원래 성격상. 근데 여기서는 그런 논리라면 요것만 판결해주면 이런 상황이라면 요것만 판결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될 건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판결 날 때까지 갔다가 이 사람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분이 판결이 가타부타가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다면 당연히 일로 내려와서 이긴다든지 하겠지. 그지? 하나의 재판부에서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는 유권대리가 아니면 무권대리가 판단하면서 여기는 적어도 예비적 부분에 대한 청구는 승소시켜주겠지. 그게 예비적 이런 공동소송을 인정하는 장점이지. 한 절차에서는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그랬어? 갑이 을한테 같이 못 내고 을한테 일단 못 내게 한다면 을한테 내서 지고 갑이 병한테 내서는 또 질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게 석궁 남대문 불지르고 석궁 쏘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한 절차에 모아놓으면 어떻다고 그랬어? 가타부터 한 명한테는 이기게 된단 말이야. 유권대리 아니면 무권대리일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디서 승부가 이미 이렇게 해서 된다면 요건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비적 피고가 불리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70조 2항이 어떻게 하라? 70조 2항 읽어봐. 판결을 하해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의적 피고, 요 그림에서 주의적 피고에 대한 것이 원고 청구가 승소로 끝나면 예비적 피고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건데 해라라는 거지. 그 하는 내용이 뭐야? 기각시켜야 돼.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원래는 할 필요 없는 건데. 그지? 그걸 하라는 게 70조 2항의 얘기야.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적인 규정이야. 그 다음에 67조의 필수적 규정을 쓰라고 70조 1항이 하면서도 다는 안 하고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 70조 1항 봐봐. 읽어줘봐. 양립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지.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거지. 형태가. 제67조 잠깐만. 그러니까 수동적인 건 요 패턴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것은 채권 양도 양수를 둘러싸고 양수인이 먼저 내고 양도인이 2차적으로 낸다. 이런 패턴 하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런 상태. 그렇지. 67조 내지 69조야. 67조 내지 69조랑 만약에 67조 및 69조의 차이 알겠어? 조문 표현할 때. 67조 내지 69조는 68조까지 들어가는 거야. 만약 67조 및 69조는 68조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68조가 들어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에 추가해서 후발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68조가 준용되면서 후발적으로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널리 원시적뿐만 아니라 후발적으로도 가능해. 그 다음 또 조문 읽어줘봐. 요거는 각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7조에 의하면 아까 물론 각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통으로 엮인다고 그랬지. 일부 치아 한 명에 대한 치아는 통상의 공동소송은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67조에 의하니까 한 명에 대한 소치아 등이 효력이 없을 법한데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약간 숨통을 터주고 있어. 각자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약간 돌연변이적인 소송이야. 돌연변이.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대리인, 무권대리, 유권대리, 얘네. 그치? 청구 취지 어떻게 쓰냐면 피고 측의 경우는 박스 보면 원고에게 주의적으로 피고 갑,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쓴다고 그러네. 청구 취지를. 선택적인 경우는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 갑 또는 원고 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거 원고 측이 선택적으로 나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 쓴다는 거죠. 하여튼 피고 측 말고 13-36 보면 원고 측의 능동령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13-37은 원래는 예비적 선택적 이기 이전에 예비적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이 문제인데 이 조문은 선택적인 경우도 넣고 있다. 그 다음에 13-38은 68조를 준용함으로써 68조 아까
조문은 67조 내지 69조라고 했는데 즉 68조가 준용돼서 후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다음에 요건은 조문상의 요건은 양립 불가능한 거야. 근데 법률상이야. 양립 불가능한 게 법률상이지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야. 그래서 요 부분에 조금 이론도 있고 판례도 좀 뭔가 전개되는 양상이 있어. 그래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요 의미가 뭐냐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요건도 조문에 보면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라고 하고 있는데 좁게 해석하지 않고 실무가 대단히 넓게 해주고 있어. 넓게. 그래서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건 뭐냐? 근데 사실상과 그럼 대립되지. 법률상이란 말이 포인트야.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 근데 그럼 법률상하고 사실상하고가 대칭되는 말인데 사실상은 이런 경우. 사실상은 나중에 볼드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상에다가. 사실상이란 말과 대립되는데 사실상은 이런 경우야. 아마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다가 옆팀하고 무진장 맞았는데 보통 싸움은 그냥 공동으로 걸면 되는데 하여튼 조금 상황이 그렇게 싸움 정도로 하지 않고 뭔가 갑자기 돌을 한 대 맞았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군지 몰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특정해서 해야 돼. 그게 결국은 증명에 의해서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던진 사람이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셋 중에 한 명 하나 걸려라라고 한 줄째 묶으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동이란 말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싸움 났을 때는 세 명이 누가 때렸는지 몰라도 그냥 공동으로 낼 수도 있어. 갑을병이 집단적으로 날 린치했다. 근데 정확히 때린 사람이 하나면 사실은 누가 때렸는지 특정해서 내야 돼. 근데 사실상 못 하겠어. 누군지 몰라. 대충. 그러면 갑을병 그냥 다 갑이 을병정을 그냥 세 명을 다 걸어. 그건 사실상 이런 상황이지. 공동은 아니야. 공동으로 걸 때는 공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이 뭐 약간 서로 직접적인 행위는 어떤 사람이 했지만 옆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했다든지 이런 류의 공동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독립적이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원래는 하여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누굴 해서 내고 뭐 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셋 중에 한 명이다. 셋 중에 한 명한테 선택적까지 생각해봐. 셋 중에 한 명한테만 확정해 주세요. 라고 낼 수 있냐 이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상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법률상이 뭐냐? 그게 좀 어려워. 근데 실무가 오히려 이때는 넓게 인정해. 학설보다도. 학설은 이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확 인정해 줄 줄은 또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실무는 이렇게 넓게 해주려고 하는데 학설 중에는 막 투망식 소송이 된다. 의미 알겠지? 투망식. 막 아무나 하나 걸려라야. 아무나. 원래는 정확히 우리가 민사법은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칠지언정 이렇게 탁탁탁탁 정해서 내야지 아무나 한 명 걸려라 막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소송 형태는 그런 투망식 소송을 조장한다 막 이런 비판까지도 일부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야. 하여튼 이 법률상 양립 불가능은 소송법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은 돼서 그 판례가 많이 나오는 판례야. 박스에 있는 거. 원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소송을 내려면 조직에 내든지 그 개인의 자연인으로서 내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1인 회사 비슷한 조금 요 사안은 아니고 다른 사안을 얘기한다면 그냥 한 명이 회사 1인이 사장 겸 회사를 갖고 있는데 뭔가 필요성 때문에 회사 조직을 만들고 있어. 근데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회사한테 빌려준 건지 그 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즉 회사에 빌려준 건지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대표이사지 회사의 대표이사 즉 회사에 빌려준 건지
자연인 대표이사에 빌려준 건지가 애매한 게 많아. 큰 조직이 아닌 이렇게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1인 회사 같은 경우. 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봐봐. 회사에 빌려줬으면 결국 회사한테 받아야 되잖아. 채무자가 회사지. 그런데 소송에는 누가 나오니? 그래도 대표이사가 법정 대리인처럼 나오지. 그런데 그 법정 대리인처럼 대표이사가 나오더라도 자연인으로 빌려줬을 때는 이게 존재가 틀린 거잖아. 근데 등장하는 사람은 그 대표이사이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인지 그냥 자연인으로서 회사하고 상관없는 이 대표이사인지가 헷갈리는 사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경우에 막 질 때 지더라도 잘못 자기가 법인격이 있는 회사에 빌려줬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 내고, 그런데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한테 빌려준 거면 회사에 대해서 빌려준 게 아니니까 기각당하겠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 개를 같이 걸어버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오히려 둘 중에 따져서 법인격이 있었으면 대표이사로 빌려간 거고, 법인격이 아닌 어떤 자연인으로서 빌려간 거면 그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이사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법률적 판단의 문제인지 이게 사실적 판단의 문제인지, 어떻게 본다면 사실적인 문제야. 잘 봐봐. 빌려준 거 자체를 애초에 회사에 빌려준 건지 애초에 그 대표이사 자연인한테 빌려준 건지가 사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거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데, 뭐 그런 상황을 이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면 둘 다 거는 거에 예비적이랄까 선택적이라는 말 안 쓰고도 걸 수 있어. 양립할 수 있으면. 각각의 문제니까 각각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돈 빌려준 걸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 빌려줬으면 회사 빌려준 거고, 대표이사한테 빌려줬으면 자연인한테 빌려줬으면 자연인한테 빌려준 거지,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근데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돈 빌려준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거잖아. 쥐가 그때 빌려줄 때 회사한테 빌려준 건지, 이 회사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받아간 건지, 채무자인 건지, 아니면 이 대표이사 그런 거 관계없이 자연인한테 준 건지, 이거가 사실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하여튼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서 할 건가, 그런 것까지 그럼 예비적 내지는 선택적 공동소송을 인정하게 해주면 그냥 마구잡이 소송이 되지 않겠냐. 자기가 정확히 질 때 지더라도 일단은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막 애매한 거 막 그냥 다 두 명을 같이 걸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회사와 자연인을 같이 걸어버린다든지, 물론 그 자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이 인정했어. 한쪽이 결국 부적법 각하된다. 뭐냐? 이게 구성원 지위에 관한 확인 소송에서 대표였던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공동 피고로 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살면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데 뭐 하고 그런 거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있는 거 봤어? 입주자 또 대표회의도 있어가지고 동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공동 피고로 하여, 그래서 누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왜 부적법해? 당사자 피고 적격이 없으니까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2007년 판례가 되게 범위를 넓게, 초창기 2002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넓게 본 판례야. 실무가 아까 말한 대로 딴 거는 보통의 어디 딴 쪽에서는 실무가 학설보다는 좁게 보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학설은 조금 막 겁내한달까, 너무 이게 막 확확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하고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판례가 그냥 2007년에 확 이게 치고 나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넓게 보는 거야. 그래서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가서 보면 볼드체로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물론 그러니까 법률적이라고 지금 판례는 보고 있는 거야. 왜? 한쪽이 부적법 각하되면 다른 쪽, 어느 쪽이 부적법 각하되면 다른 쪽, 이런 상황까지도 소송법적 의미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봤던. 그래서 이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좀 사람마다 틀려. 근데 판례의 요거는 선택형에 자주 나와. 대표적인 판례로 자주 나와. 넓게 본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오른쪽 두째 줄에 볼드체 수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봤어. 법률상의 의미를. 그런 표현을 썼어.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는 일본 거 본땄는데 일본은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되게 주저주저 돼. 주저주저 하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을 했어.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판례를 참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제도는 아직 일본은 요 조문을 못 만들었어. 찬찬히 보다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 판례를 뭐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소개하니까 재미달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자기네는 이 조문을 못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래 이순 선생님 책 보면 내가 이거 일본에 가서 이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좀 앞서거나 갖고 있는 제도로서 이제 자만하는 제도거든. 이순 선생님 2002년 자기가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서 일본은 좀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맨날 받아들이거나 꼰 뜨는 입장이었다가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또 발표한 거가 자랑스럽다고 이순 책에 그 부분 가서 보면 전명서가 일본 민사소박해 가가지고 발표했다 그 말이 있어. 그 부분 가서 이순 책 2010년에 가서 보면 하여튼 이게 우리 일본보다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한 제도야. 과감하게. 근데 판례는 과감한 것에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해. 쭉 보고 그래서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것의 의미가 뭐냐가 이제 포인트야. 그래서 그 2007년 판례를 하나 잘 알아두고 그게 넓게 보는 거야. 소송상의 양립 그것도. 그러니까 한쪽이 부적법 할지 물지 애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제일 좋은 건 막 그냥 통상공동소송으로 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화해해서 내는 경우도 상당수 부분 막 내보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막 세 명이 뭔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세 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택해달라 라는 식으로 낸다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저놈이다 하고 내야 되는데 그게 막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낸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 걸려라.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절차는 70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줬어. 원래 이런 제도를 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예비적 피고로 끌려 들어갔는데 예비적 피고로 끌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승소로 끝나면 요거는 심리는 이렇게 같이 끌려가는데 판결로서는 나오지 않고 갑이 을한테 승소한 채로 끝나게 된다라는 게 원래 예비적의 법적 개념인 거야. 양립할 수 없는 것 중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주의적 내지는 제1차적으로 타깃을 하고 그 자에 대한 것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가 예비적이라는 개념인데 해제 조건이니까 이게 인용된다면 병한테의 판단은 아무것도 없은 채 병은 기껏 끌려가서 있었는데 얘한테 이겼어. 그럼 병한테는 네가 얘한테서 이길 거였으면 애초부터 얘한테만 내서 하는데 이 제도는 뭐야? 얘한테를 한꺼번에 하기로 원고한테는 편의성이 있는 제도로 부여된 건데 결국 이겼어. 그럼 얘한테 할 필요 없었던 걸 끌어들인 거잖아. 갑이. 그러니까 70조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한테 판결을 해라. 즉 이 경우는 기각 판결을 해야 돼. 물론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원고가 졌으면 요거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당연히 내려지겠지. 원래 갑이 그런 목적하에 낸 거지. 1차적 피고를 타깃팅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의치 않으면 밑에까지 내려가서 해달라 라고 했던 거니까 주의적 피고에 대한 승부가 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요거에 대한 승부를 가타부타 그러니까 보통은 이기게 되겠지. 이런 승부로 갈 텐데 지금 문제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승부가 인정되면서 때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것이 예비적이란 말에
개념에 따른다면 판결할 줄 필요 없는 것인데 그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부 판결이야. 하나의 판결에 의리 갑한테 이행하라. 그럼 병은 안 나왔더라도 의리 갑한테 이행하라라는 게 전부 판결이야. 병이 갑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지. 예비적 원래의 개념에 따른다면. 그게 일부분 판결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 판결인데 지금 이 경우의 세팅은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안정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것이 갑이 기각됐다라는 것을 아예 밝혀줘라 라고 하는 게 70조의 2항이 그 조문이지. 그치? 그래서 그게 하나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세팅한 거지. 그게 심리 판결에서 13-41 13-41의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 그렇다면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부터 단락 바뀌어봐. 13-41에서 밑으로 5, 6째 줄 예비적 청구를 안 한 경우 이거 자꾸 놓치는 거야. 예비적 병합을 이렇게 세팅하고서 조문에 뭔가 예비적 피고의 지위 분리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자꾸 예비적이라는 개념을 법적 개념만 생각한다면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판단해 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 경우에도 곡잘 그렇게 해. 잠깐. 그럼 그 판결은 어떻다? 원래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비춘다면 이 부분 판결 없어도 그게 전부 판결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거 해주라는 거지. 이렇더라도 이거 해주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 과거에는 잘못 아니야. 또는 객관적 예비적에서는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잘못이라는 거지. 그렇지?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판결, 일부 판결 할 수 없는데 일부 판결 한 경우 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었잖아. 예비적 병합은 일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일부 판결을 같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조문에는 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그 밑에 봐봐. 두 개의 청구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판결이야. 잘못된 판결이니까 상소로서 다툰다. 이 말 있지. 이런 게 포인트야. 그래서 상소심 가서 또 다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야. 그래서 판결을 둘러싸고 그런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법원도 놓치기도 해. 한편 이런 판결을 가기 위해서는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6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 절차는 66조 아니면 67조인데 67조를 지금 준용하는데 다만 공통된 심리 진행 중에 뭐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13-40에 보면 그 밑에서 5째 줄 보면 공통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즉 67조에 의하는 것인데 다만 청구의 포기, 인락 및 하해 및 소위 취하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즉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룰에 따른다면 각자의 처분의 자유 이런 게 뭐 소체 같은 거 지 맘대로 해야지 뭐 지 맘대로 못하면 소체 같은 거 계속 얘기하지.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독립적으로 하면 전체가 무너져서 못한다고 그랬지. 무효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그럼 필수적 공동소송 룰을 쓴다면 독립적으로 소치하 등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냈을 때 소치하를 못하는 거지, 한 명이. 그런데 여기서 완화해서 각자 청구 포기 인락이나 소치하, 화해 등을 할 수 있도록 이 소송 처분, 소송의 결과의 처분 같은 것에 따른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각자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특색이지.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니고 딴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지만 내가 쉬운 말로 하면 돌연변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돌연변이. 원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공동소송은 66조 독립의 원칙 아니면 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만들면서 그렇지만 만들었을 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만약에 지금 백지에서 본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의
으로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게 법률상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내세우는 게 뭔가 문제는 있지만 동시에 내세웠더라도 각자 판결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66조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고려 끝에 67조라고 두면서 거꾸로 일부분은 처분의 자유를 있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이 조문을 잘 이해해야 돼. 조문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청구 자체에 대한 처분 말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한 명의 자백, 심리에서 자백. 좀 아까 조문에 나오는 거는 청구 포기 일락 화해 소에 취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 자백은, 그러니까 아니니까 자백은 뭐야? 내가 자백해도, 한 명이 자백해도, 이게 자백해도 공통으로 돼야 되는데 자백이 불리한 사실인데 유리한 사실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등등 문제가 되는데 조문에는 자백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청구의 인락, 자백 이런 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조문에는 없지만 이 자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되는데, 그래서 그 박스가 하나 있어. 학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자백에 대해서는. 그 대리인 무건대리 그 사안에서 쭉 보자. 1차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 때문에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 그 박스, 예비적 피고가 무건대리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 자기가 무건대리인이다, 대리권 수여받지 않고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 이는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유리한 행위가 되지. 왜냐하면 자기가 독박 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건대리라고 스스로. 보통은 어떻게 싸움이 되겠니? 본인은 얘가 맘대로 했다라고, 병이 맘대로 했다라고 싸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병은 무건대리인으로 몰려서 손해배상 책임해줘야 될 사람은 뭐야? 빠져나가려면 시켜서 한 거라고 싸워야 될 판인데 얘가 그냥 자기가 무건대리식으로 맘대로 한 거다라고 자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원래 우리가 상정했던 싸움하고는 좀 틀려지잖아. 그러면 지금 뭐야? 예비적 피고의 자백에 대해서 주의적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로 봐서 주의적 피고도 나쁠 거 없으니까 이 경우에 주의적 피고도 나쁠 게 없지. 쥐가 했다라고 맘대로 했다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거 자기가 원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바니까 그거 받아들이겠지. 그렇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다만 이 자백 같은 건 항상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필수공동소송이든 뭐든 이 집단적인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자기가 자기 행위를 하는 건데 공통으로 된다의 의미라고만 했지. 공통으로 처리돼서 나가는 거지. 자기가 자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백한 거를 볼 거냐 아닐 것이야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자백한 거를 뭉뚱그려서 그럼 전체가 자백됐다라고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자백으로도 봐줘야 되기 위해서는 자백이 공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보자. 주의적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로 봐서, 즉 주의적 피고도 자백한 것으로 봐 자백의 효력을 인정해서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청구 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지. 그치? 이렇게 보는데 반면 이시훈 선생님은 한 사람이 자백하여도 효력이 없으며 자백은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스스로도 해야지. 스스로도. 근데 여기에서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는 그게 아는 것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인데, 반면 봅시다. 자백한 사람 이외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자백은 이건 이익이 되잖아. 병이 그렇게 말한 건 을한테도 이익이 되잖아. 근데 요번은 불리한 걸 자백했으면 어떻게 돼? 불리한 걸 자백했으면 이 사람한테 불리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백으로 취급해주면 안 되겠지. 이 사람이 인정한 게 이 사람한테 불리한 거라면, 바로 지금 앞에 말한 건 이 사람한테 자기도 불리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뭔가 자백해가지고 이 을이 덤태기 쓰는 식의 상황이라면 을이 불이익하게 되는 것이라면 어떨 건가 라는 것이지. 그랬을 때
자백한 사람 이해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자백은 그 자백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백 사실을 다투는 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요거가 판례는 없고 학설 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잠깐 읽어보면 되고, 판례에 있는 거 위주로 선택형 지문에 또 사례형 문제 자주 나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사례도 나오고 선택형도 나와. 그런 줄 알고 해서 심리 판결까지 했고,